연구실의 석박통합 7기인 변은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2021년 5월에 저널 오브 하자더스 머테리얼에 게재된 Different Effects of Nano and Microplastic on Oxidative Status in Gut Microbiota in the Marine Medaca Ourigeas melastigma라는 제목의 논문이고, 바다 송사리를 이용한 플라스틱 크기에 따른 산화 스트레스와 장 마이크로바이옴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입니다. 먼저 간단히 플라스틱은 잘 아시다시피 195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고, 분해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해양에서 광분해 및 풍화 과정을 거치면서 더 작은 입자로 쪼개져서 수생환경 및 수생생물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주요 흡수 경로는 섭식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 플라스틱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기관은 소화기관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 바로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장은 다양하고 방대한 미생물 집단인 마이크로바이옴을 포함하고 있어서 숙주의 생물학적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및 손상은 숙주 유기체의 염증, 신진대사,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와 플라스틱 섭취의 상호 연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여럿 있습니다. 아래 선행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모양에 따른 독성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는 구 형태인 것보다 파이버 형태의 플라스틱이 좀 더 강한 장내 독성을 유도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부분의 연구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 디펜던트한 독성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나노 플라스틱과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두 가지 사이즈를 이용하여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물고기 종인 우리지아스 멜라스티그마라는 바다 송사리는 독성 실험에 많이 사용되는 모델 생물종이며, 또한 아직까지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 프로파일이 밝혀지지 않아서 이번 연구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노플라스틱과 마이크로플라스틱 섭식의 작용 방식, 그리고 두 가지 플라스틱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와 장내 마이크로바이오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잘 알려진 모델종인 제브라피쉬에서 일반적인 먹이 활동이 태어난 지 5일 이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라비의 섭식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7일 된 물고기에 형광 표시된 플라스틱을 먹인 후에 각각 다른 크기의 플라스틱 섭취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4일 동안 노출시킨 결과 플라스틱 축적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농축량이 증가하였고 주로 이렇게 장에 축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나노플라스틱의 경우 시간 의존적으로 농축이 증가한 반면 마이크로플라스틱의 경우 노출 7일 이후에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실제로 플라스틱의 입자 크기는 소화기관에서 잔류 시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선행 연구에서 5 마이크로미터와 20 마이크로미터의 플라스틱을 노출시켰을 때 5에서 더욱 리텐션 타임이 길게 나타났으며, 20은 주로 아가미와 내장에, 그리고 5는 인접 조직에서 추가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 나타난 축적 차이는 나노플라스틱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오래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마이크로플라스틱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이크로플라스틱을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섭취하면 배출 활동이 저해되어서 만성 노출에 의해 농축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노플라스틱과 마이크로플라스틱을 14일 동안 노출시킨 물고기에서 바디랭스, 다이미터 등을 포함한 인비보 파라미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비보 영향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조직 경미학적 수준에서의 어드버스 이펙트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본 연구에서
그 조직학적 손상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관찰 가능한 조직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입자 크기별 장 조직의 변형이 장 구조와 정맥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뮤코스 레이어에는 면역 기능을 포함한 장내 장벽 기능의 일부로서 수많은 생리적 기능이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뮤코스의 분비는 마이크로플라스틱에서 대략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장내 대사성 산물인 디락테이트는 마이크로플라스틱 노출 시에 유리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장 점막에서 활성화되어서 장내 기능장애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이 DEA5의 경우 2가지 플라스틱 모두에서 증가하여 이런 플라스틱 자체가 장내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또한 마이크로플라스틱에서 더욱더 많은 장 면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DNA 스트랜드의 브레이크를 보여주는 썸넬 어세이 결과인데요. 이전 결과와 대조적으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아닌 나노플라스틱 노출에 의한 에이포토시스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전 결과와 종합해 보았을 때 2가지 플라스틱이 뚜렷한 독성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의 플라스틱이 매개하는 독성의 핵심 패스웨이로 건조되는 산화스트레스에 의해 세포 사멸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ROS와 안티옥시던트 패스웨이의 필수적 역할을 하는 엔자임의 액티비티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내장과 간 조직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ROS가 관찰이 되었으며 나노플라스틱 처리군에서 장에서 ROS가 감소하는 반면 간에서는 증가하였고 마이크로플라스틱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미미하나 나노플라스틱과 마이크로플라스틱 노출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의 조직별 또 크기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나노플라스틱 노출 시 안티옥시던트 효소 활성은 증가한 반면 마이크로플라스틱에서는 감소하여 이런 나노플라스틱이 마이크로플라스틱보다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하여서 나노플라스틱 노출에 대응한 방어 부작을 갖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였는데요. 종 다양성을 나타내주는 알파 다이버시티는 마이크로플라스틱에서 증가하여서 마이크로바이오타의 강한 변화를 유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다송사리 내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여러 세균의 파일럼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테오 박테리아가 가장 도미넌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파일럼 레벨에서 박테로이드는 점막 내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됨으로써 숙주 유기체에 이익을 주고 면역 질환이 생겼을 때 감소함으로써 이 박테리아는 면역 반응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마이크로플라스틱 처리 그룹에서 매우 큰 감소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장 면역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너스 수준에서도 여러 탁사의 변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플라스틱 처리군에서 A와 B는 감소하였고 C에서 F는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파일럼 수준에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플라스틱에서 마이크로바이오타의 교란이 더욱 많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쉬의 내장에서 이런 박테리아의 정확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는 아직 한정되어 있지만 일부는 숙주의 생존 그리고 신진대사 및 기능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플라스틱과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바다 송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플라스틱의 크기별로 다른 리스폰스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내장 마이크로바이옴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반면 나노플라스틱은 더욱더 강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따라서 나노플라스틱과 마이크로플라스틱의 노출은 이런 플라스틱의 사이즈에 따라 다른 메커니즘에 의한 어드버스 이펙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